주로 가까운 동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아온 S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 스크린 왼쪽 상단에 타원형의 얼룩이 있다는 사실을요. 직원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킨 적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 발길을 돌려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보곤 하던 S씨는 몇 달 만에 그 동네 영화관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 극장 간판은 없었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대형 영화관들에 밀려서 문을 닫은 거죠. S씨에게 올 한 해 영화 관련 뉴스 1위는 더 이상 그 얼룩진 스크린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얼룩은 이제 기억 속에 방점으로 변신해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께 올 한 해 영화 관련 톱뉴스는 어떤 것들이죠? 남자친구가 생겨서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다. 혹은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다. 아니면 올해 너무 바빠서 한 편도 극장에서 영화를 못 봤다. 뭐 이런 것들일까요? 각자의 영화 뉴스들을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도 연말에 혹시 바쁘지 않다면 재미있는 취미생활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하나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오늘 이 시간 2003년의 영화계 뉴스들로 꾸며드립니다. 다시 펼쳐보는 2003 시네마 다이어리. 그 행간은 여러분 각자의 추억들로 채워지겠죠? 장진영의 가요 캠프.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오늘은 왠지 뉴욕에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휴대폰으로 001 한번 해봐야겠어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제전화 001 블루. 휴대폰에서 최고 65%까지 할인. 001 블루. 교보증권 투자정보팀장 최성호입니다. 현재의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 가치를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투자, 교보증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Best Investment Partner. 교보증권. 캠핑카 타고 우리끼리 여행 가면 어떨까? 얘들아, 저기 해 뜨는 것 좀 봐. 이럴 땐 부드러운 초이스 한 잔.
좋다. 떠나고 싶다. 친구처럼 부드러운 테이스터 초이스 커피 믹스. 오늘 친구 녀석들과 저녁을 했는데 말이죠. 보너스 점수를 계산했죠. 삼성카드 굿 보너스 포인트 서비스. 삼성 보너스 클럽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니까 기분 좋던데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점수를 확인하세요. 좋다. 네, 오늘 FM 영화음악 광고도 붙었어요, 앞에. 광고가 붙으니까 조금 낯설죠? 특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첫 곡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오신의 테마 들려드렸는데요. 김정숙 씨, 김동휘 씨, 그리고 한기수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펴보는 2003 시네마 다이어리. 우선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오필승 코리아 분위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한국 영화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분 좋은 또 실속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 영화와 배우들이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우리 영화가 문화상품으로 해외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제값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죠. 먼저 올해 국제적인 상복이 가장 많았던 사람. 흔히 상복이 터졌다고 하죠. 문소리 씨. 이 바람난 가족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또 2003년 막바지에 피치를 올린 영화 올드보이가 있어요. 일본 도시바에서 판권 판매 계약을 자그마치 220만 불에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친구가 210만 불에 수출했는데, 그 기록을 이 올드보이가 갱신한 셈이죠. 220만 불이면 26억 원인데요. 유럽에서도 100만 불을 제의를 해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이 영화 한 편의 총 수출액이 얼마나 될지,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올드보이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판권을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26억 원에 판답니다. 장사치고는 참 괜찮은 장사를 한 셈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의 판권이 팔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만 해도 Tell Me Something, 장화, 홍련, 중독 이런 영화들의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결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꼭 무슨 스포츠 뉴스 캐스터가 된 것 같네요. 자, 올드보이 2003 영화 상품 경주대회 1위로 골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죠? 물론 영화를 이게 얼마에 해외에 팔렸고, 그리고 어느 영화제에서 1등을 먹었다, 이런 것으로 영화를 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의 값을 매기면 상당히 무슨 싸구려 장사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 문소리 씨가 주연한 영화 바람난 가족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자전거 타는 호정입니다. 네, 바람난 가족 중에서 자전거 타는 호정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면했던 영화를 밖에서 껴안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뉴스가 좀 더 감동적인데요. 우선 김동원 감독의 송환.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로는 처음으로 썬댄스 영화제에 초청됐다는 소식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도 저번에 들려드렸습니다. 올 1월에 썬댄스 영화제에 초청이 됐는데요. 또 해외에서 이 국내에서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그 대표 선수는 바로 이 영화였어요. 지구를 지켜라.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안팎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안팎에서 고르게 좋은 반응을 얻은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살인의 추억이에요.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토리노 영화제, 그리고 도쿄 영화제 이런 데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것은 그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우는 칸 영화제,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올해에는 우리나라 영화들을 그다지 크게 대접해주지 못했다는 것,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꼭 상을 받아야 맛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을 준다는 것은 격려의 의미가 되잖아요. 항상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채찍질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안팎으로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조영우 씨, 황수환 씨 듣고 계세요? 이 곡 함께 들어주세요. 트랜스픽션의 Over the Rainbow. 까지 들으셨습니다. 트랜스팩션의 Over the Rainbow, 영화 지구를 지켜라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또 2003 다시 펼쳐본 시네마 다이어리. 여기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많았던 영화인들의 죽음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좀 유난히 자주 영화인들의 우리가 그 부고를 들어야만 했죠. 물론 언제나 세상을 떠나는 영화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난히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세계의 유난히 혼란스러운 정세에다가 장구경의 사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3년 4월 1일 장구경의 사망 소식. 저는 그날 새벽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숙직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팬들 모두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죠. 장구경은 그러니까 그저 한 명의 영화 배우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었거든요. 한 시절을 풍미한 홍콩 영화를, 그 영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고요. 또 장구경이 사망한 그 4월 1일이라는 날이 만우절이잖아요. 마치 농담처럼 들려온 사망 소식.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마구 벚꽃이 지고 있었거든요. 세계 저편에서는, 저쪽에서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사스가 청궐하고 분위기가 아주 묘했잖아요. 죽음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거기에 전쟁의 포화, 그리고 벚꽃은 마치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처럼 마구 떨어져 내리고, 그때 장구경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참,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 만으로 46세. 하지만 그는 항상 미소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영웅본색, 천녀유혼, 또 아시아 영화의 수작으로 오래 남을 패왕별이, 동사서독, 해피투게더, 또 이도공간, 마지막 영화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의 필모그래피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배우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랑했던 배우를 기억하는 방법, 추억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거요. 자, 그리고 올해 많은 노배우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의 그 진 켈리, 그의 탑댄스 파트너였던 코스모 브라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그 코스모 브라운을 연기했던 도널드 오코너, 올해 나이 78세로 세상을 떠났고요. 또 황야의 7인의 찰스 브로슨, 그리고 로마 휴일의 그레고리 팩 같은 헐리우드의 그 추억의 배우들이 올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삼촌, 이모, 고모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화를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이도공간의 라스트 씬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서 원혼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던 정신과 의사 진 장구경은 옥상에 가죠. 그곳에서 난간도 없는 아슬아슬한 그 끝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결국 나를 이리로 데려왔군.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내가 뛰어내리기를 바라는 거지. 마치 4월 1일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뛰어내린 현실 속의 그 장구경의 죽음과 오버랩되면서 많은 영화 팬들에게 이도공간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도공간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메이 첸이 부르는 Carry On.
예, 그 6월 12일, 지난 6월 12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헐리우드 스타 그레고리 팩에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알라바마 이야기, To Kill a Mockingbird 중에서 메인 타이틀, 테마 음악 들어봤습니다. 엘머 번스타인이 영화 음악을 맡았고요. 자, FM 영화 음악 다시 펼쳐보는 2003 시네마 다이어리.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영화 뉴스들을 쭉 다이어리에서 살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의 시작은 참 참담한 뉴스들이 많았죠. 2월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곧 이어서 사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이라크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올해 뉴스들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아요. 공포, 슬픔, 경악. 근데 이런 사건들은 그냥 현실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화 안으로도 파고들었죠. 영화계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운학 감독의 튜브가 그 지하철 테러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개봉일을 늦추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9.11 테러 이후에요. 사실 9.11 테러나 그것을 소재로 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헐리우드는 그 메이저급 테러 영화들을 만드는 것을 자제했죠.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충격은, 너무나 지나친 비극은 그 상처가 어느 정도 희미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거느릴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사스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스 공포 와중에도 바이러스 관련 영화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먼저 바이러스 관련 영화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입니다.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도시를 사막처럼 만들어버렸던 그 사람을 이렇게 떨게 하는 공포가 대단한 영화였죠. 그런가 하면 작년에 밀라 요보비치가 출연했던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는 거기서의 바이러스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성, 이 소재는 이렇게 영화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올 한 해. 사스가 처음 발생했던 중국과 홍콩의 영화계를 한번 볼까요? 거기는요, 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사스 문제를 영화로 만들어서 손실을 메꿔볼까 한다고 합니다. 공리가 주연하는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나 그 장르가 코미디랍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공포를 코미디로 만들다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대단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28일 후,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 중에서 블루 스테이츠의 시즌 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 한 해 관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영화의 장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죠? 코미디였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코미디 영화를 많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보셨지만 올해는 유독 코미디 영화가 강세였어요. 일단 올해 초에 동갑내기 과외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위대한 유산, 또 연말을 장식하는 한국 영화들 중에도 해피아로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영화들 모두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평론가들은 불경기에는 코미디 영화가 흥행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캄캄한 극장에 앉았을 때, 그때나마 실컷 웃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 하나 코미디 영화가 흥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10대 관객이 많이 생긴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의 소비층도 대부분이 10대 관객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놀이터를 찾아 헤매던 청소년들에게 이 선생 김봉두라든지 영어 완전정복 같은 영화는 글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라기보다는 극장이라는 놀이터에서 그냥 논다, 즐겁게 웃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한 해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유머 코드가 극장가를 누볐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갈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자두 발목에
김미경 씨,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청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부른 그 자탕풍의 노래요. 천진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 곡 들으셨습니까? 선생 김봉두 중에서 보물, 자전거 탄 풍경이 불렀습니다. 자, 다시 펼쳐보는 2003 시네마 다이어리. 영화계 뉴스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영화 역사로 한번, 이야기를 되돌려 볼까요? 영화 역사 초기에요. 영화 발명 초기에 니클로디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발명되었던 초기 영화들은 지금 같은 장편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클로디언, 그러니까 5센트짜리 동전을 내고 15분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극장으로 몰려들었었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에 그들의 오락거리는 이 니클로디언 하나면 되는 영화가 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처럼 전혀 쉬는 시간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공장 노동자에게는 오락을 즐길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겼고, 아마 이렇게 여가 시간이 생긴 것도 영화가 발명되고 그리고 발전하는데 한 이유가 됐었겠죠. 싼 값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게 해준 영화 니클로디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극장가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경기 침체, 청년 실업자, 또 신용 불량자 증가, 소위 백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생겨난 참 힘든 한 해였죠.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는 위축이 되었지만 극장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진 그분들께 영화, 특히 비디오처럼 값싼 오락수단은 없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영화에 혹은 비디오에 자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런 분들이 영화광이 되어가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영화관이 예전과는 의미가 참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들 말들 하죠. 영화제 관람객도 보면요, 그 폭이 참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영화제에 관람객으로 왔었지만 이제는 그냥 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지만 그렇게 폭이 넓어진 그 영화관들의 어떤 그 위치를 대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영화는 두 사람만 모이면 입에 오르내리는 그 대화의 소재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날씨 좋지? 이런 것처럼 오늘 무슨 영화 봤어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꺼내잖아요. 확실히 영화를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오페라나 혹은 미술전시와 같은 그런 소위 고급 문화와는 달리 가장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영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런 말을 하죠. 불경기에는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복고풍이 유행한다고요. 사극, 시대극의 열풍이 온갖 미디어를 휩쓸었다는 것도 이런 복고풍의 열기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복고풍과 코미디 바람이 결합되면서 나은 장르가 바로 퓨전 사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TV 드라마니 아니면 극장에서니 예전 같은 소위 정통 사극은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스캔들을 봐도요, 더 이상 수동적이고 조신하기만 한 조선시대의 여성 캐릭터는 없습니다. 또 사투리라는 올해 최고의 트렌드와 시대극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춘 영화 황산벌. 이 영화가 올 최고로 인기 있는 코미디 및 퓨전 사극 영화라는 건 그래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명품 호러, 청담동 사극이라고요. 바로 장화 홍련, 또 스캔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세트와 소품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공포를 창조한 장화홍련. 물론 올해 공포 영화가 다른 해보다 유독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이 장화홍련이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에는요. 아무래도 이 명품이 만들어낸 공포라는 측면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스캔들도 그래요. 불경기 때 과거의 영화로운 때를 상상하고 회고하는 의미에서 복고가 유행한다. 이런 문화평론가들의 말을 역으로 이용한 것 같은 그런 영화이지만 이 안에 메꾸어진 그 모든 그 영화적인 요소들이요. 상당히 그 명품에 가깝습니다. 꽃 같은 의상, 다양한 화장 도구들, 또 이전과는 다른 색채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은 이런 퓨전 장르들은 잠깐의 유행일 뿐이고요. 그 웃음의 코드가 바닥이 나면 관객들은 다른 영화를 찾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는 어떤 장르가 유행할까요? 영화 스캔들의 프롤로그 곡으로 나왔죠. 조씨 추문록, 이병우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다시 펼쳐보는 2003 시네마 다이어리. 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들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유럽 영화, 혹은 영화제의 영화들 모두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 뭔지 아세요?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영화가 여러분께 아주 사랑받은 한 해였습니다. 2003년은요. 올해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하죠. 살인의 추억은 525만 명의 관객이 봤고요. 스캔들은 300만, 황산벌은 170만 명의 관객이 봤습니다. 이 525만이라는 숫자,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올 한 해 개봉한 영화 중에 유일하게 500만의 고지를 넘어선 영화가 바로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살인의 추억이 그 평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요,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소위 그 흥행작들은 평단의 찬사는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요, 오히려 참 그 평론가들이 칭찬하는 영화들, 혹은 잘 만든 영화가 흥행에서도 성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에 바람난 가족도 그랬고요. 올드보이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평단, 관객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인데 올해 이런 경향을 영화계에서는 웰메이드의 강세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잘 만든 영화가 흥행도 한다, 이런 얘기죠. 관객들은 이제 잘 만들어진 영화에서 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관객의 요구를 잘 받아들인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올 한해 점유율이 50%에 달했는데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국 영화 한 편당 손해액이 4억을 넘는다고 해요. 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블록버스터들의 실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들, 튜브, 천년호, 내추럴시티, 천풍명화 이런 영화들 이 4편만으로도 손실액이 총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한국 영화의 그 평균 손실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죠. 대작이어서 관객이 봐주는 영화, 그런 시대는 이제 간 거죠. 또 하나 막을 내린 것은 바로 조폭 영화입니다. 조폭 마누라 2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이제 더 이상 조폭 영화는 보기 힘들어졌죠. 야, 이거는 조금 반가운 뉴스 아닌가요? 자, 살인의 추억 중에서 타로 이와시로의 영화음악 살인의 추억 들어봅니다. 타로 이와시로가 음악을 맡은 영화 살인의 추억 중에서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2003 다시 펼쳐보는 시네마 다이어리 FM 영화 음악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쭉 올 한 해의 뉴스를 돌아다 보면
관객의 힘이라는 것을 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요구, 관객의 요구는 벌써 영화계에 큰 입김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있는 피드백도 벌써 솟구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인터넷 소설이 영화화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인터넷 소설이었고요. 지금 한창 제작에 들어간 많은 한국 영화들이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죠, 그게?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내 사랑, 싸가지. 이런 영화들이 곧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인터넷 스타, 그 얼짱들의 이야기 자체가 그녀를 모르면 간첩. 이런 영화처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굉장히 영화계에 새로운 물결, 신선한 물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외면당하면 관객들이 재개봉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이제 영화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는 지구 살리기 운동이 꽤 활발하게 펼쳐졌었고요. 또 영화 동승, 선택 같은 경우도 재개봉 운동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관객들이지만 좋은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 이건 비단 영화인들의 마음만은 아니겠죠. 이렇게 관객과 영화의 주고받음이 많아지면서 올해는 또 유난히 각종 상영회, 영화제들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행사나 기념품보다는 영화 상영회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내세운다면 많은 관객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엔 요즘 국제영화제들도 참 많은데요. 곧 대전국제영화제도 생긴다고 하죠. 다양한 세계 영화와 영화인을 일반 관객이 경험하고 또 문화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으로서의 국제 영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자, 영화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가 TV만큼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의 자리나 힘이 커진 만큼 전반적인 영화의 환경에도 정말 좋은 변화가 계속해서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년 2004년 말에 다시 펼쳐보는 시네마 다이어리에서는 그동안 해묵은 어떤 영화계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사라지고 좋은 뉴스들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늘 마지막 곡은요. 그동안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신청하셨는데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우리나라 영화 음악이네요. 이인경 씨, 김민희 씨, 김하나 씨, 박혜준 씨, 최윤정 씨, 유재현 씨, 공임주 씨, 그리고 양희찬 씨 듣고 계세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중에서 윤종신 씨가 부른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on't make a sad movie. 마치면 그대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이제 같이 걷는